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인삼과 김장욱입니다.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인삼밭 관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개의 기단으로 인해 겨울은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고 여름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입니다. 봄과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맨 위 사진은 북극의 빙하가 1979년에 비해 2007년으로 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위성사진입니다. 그 아래 사진들은 1910년대와 20년대만 해도 존재하던 메카티 빙하와 패더슨 빙하가 각각 2004년과 2005년도에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좀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위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8.5를 아래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4.5를 적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인삼 재배 적지를 나타내고 녹색은 인삼 재배 가능지를 나타냅니다. 이 지도는 순전히 온도 조건만을 반영한 인삼 재배 적지와 가능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8.5는 현재 상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2100년까지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인삼의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4.5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할 경우 온도 상승에 따른 인삼 재배 적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90년대에 이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8.5의 경우 태백산맥 꼭대기 등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인삼 재배에 유리한 온도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연평균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가뭄,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횟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는 폭설 및 저온 피해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인삼밭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설 피해입니다. 폭설 피해는 월동기인 12월부터 3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상기상으로 인해 4월에까지도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때는 인삼 지상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보통 20cm 이상의 눈이 진눈깨비, 강설 혹은 습설식의 상태로 내릴 때 그 피해가 많이 증가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주로 주요 피해 양상으로 해가림의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시설 전체가 주저앉거나 후주가 내려앉거나 지주목 혹은 연목, 보조연목이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폭설 피해 요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해가림 자재 사용 시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부 자재를 생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사진은 표준 연목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3.6cm, 3.0cm보다 작은 3.0cm, 2.8cm짜리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변의 정상적인 포장과 다르게 폭설 피해가 발생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한 도리목이나 보조연목 등 자재 일부를 생략, 규격의 타카못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타카못이 아닌 헝겊끈을 이용하여 해가림 시설을 계속해 폭설의 피해를 키운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폭설 피해가 큽니다. 좌측 사진의 경우 지주목을 재활용하여 덧댄 사진이 되겠고 우측 사진은 연목을 재활용 자재로 덧댄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연생 포장보다 고년생 포장에서 목재 자재의 견고성이 저하됨에 따라 폭설 피해가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진은 후주 연결식 구조로 설치된 동일한 지역의 3년생과 4년생의 인삼 포장인데 피해가 거의 없는 3년생과 다르게 4년생에서는 포장 전체가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가림 시설물이 완만한 경사각을 이루거나 중간 통로 없는 포장에서 폭설의 피해가 큽니다. 좌측은 표준 해가림 시설의 규격인 후주를 100cm보다 높은 120cm로 설치하면서 해가림 시설물의 각도가 완만해짐에 따라
시설문 위로 눈이 그대로 쌓이게 되면서 붕괴된 사진입니다. 우측은 후주 연결식 해가림 특성상 포장 전체가 시설물로 연결되어 지어지는데 한쪽 시설물이 붕괴되면 연쇄적으로 붕괴되면서 포장 전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일항의 경우 중간 통로를 설치하면 시설물 하중이 통로를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붕괴 위험이 줄어들고 설사 붕괴되더라도 포장 전체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에 추가로 설치한 이중직 차광망을 미제거한 포장에서 폭설의 피해가 큽니다. 보통 이중직 차광망은 해가림 시설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 30cm 이상 띄워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해가림 시설물보다 완만한 경사를 만들게 되고 연목에 설치된 기존 차광망에 비해 느슨하게 설치되면서 눈이 쌓이기 쉬운 구조물이 되는데 이때 무거운 눈이 시설물을 누르게 되면서 붕괴하는 피해를 유발합니다. 똑같이 차광망을 긋지 않았다면 지주목에 연결한 포장에 비해서 코드 사이에 연결한 포장에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주목에 이중지 차광망을 연결한 경우에는 그나마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로 눈이 쌓이게 되지만 코드 사이에 이중지 차광망을 연결한 경우에는 차광망이 느슨하게 아래로 처지면서 쌓이게 되어 더 빨리 붕괴됩니다. 여섯 번째는 표준 해가림 시설보다 지주목 간격이 넓은 경우 피해가 큽니다. 이것은 표준 해가림 시설의 지주목 간격이 180cm인데 반해 이보다 넓은 환경에서는 더 넓은 면적의 하중을 지주목이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눈에도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가림 시설 구조에 따른 피해가 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구조가 후주 연결식인 경우 전후주 연결식에 비해 더 빨리 붕괴되는데 이것은 후주 연결식의 경우 두둑마다 칸당 2개의 지주목이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두둑마다 칸당 4개의 지주목이 연결된 전후주 연결식에 비해 견고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철제 해가림 시설의 경우 자재의 강도에 따른 피해입니다. 좌측은 연질, 우측은 경질 해가림 시설입니다. 연질의 경우 경질에 비해 적설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주저앉는 피해를 발생합니다. 이 같은 폭설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표준 규격 자재를 활용하여 표준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측 사진은 후주 연결식 A형 구조이고 우측 사진은 전후주 연결식 B-4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대책으로는 월동기 차광망을 미리 걷어놓아 폭설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차광망을 미리 걷어놓지 못한 선포에서는 보강지주대, 끈, 철사 등으로 해가림 시설을 견고하게 묶는 것이 좋고 구간마다 버팀목을 설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지주목 간격을 좁혀서 설치하면 더욱 견고하여 폭설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전주를 높이거나 후주를 낮춰 해가림 경사를 높여주면 눈이 쌓이지 않고 고랑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폭설 피해 경감 대책 중 눈이 올 때에는 차광망을 걷지 않은 시설에서 눈이 쌓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몇 칸씩 건너 차광망을 찢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호 대책으로는 지역별로 기상 여건에 맞는 표준 및 내재형 해가림 시설로 조속히 복구를 하고 고랑 및 배수로 정비를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관행 해가림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인삼 해가림 시설은 2014년 7월 24일에 고시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해 특작시설 내재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의 철제 5종과 목재 15종에 대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철제 해가림입니다. 철제 해가림 시설은 모두 후주 연결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등록된 A형, A-1형, A-2형 및 A-3형 4종과 2013년도에 등록된 W형 구조까지 총 5종이 있으며 각각의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제 A형 구조는 후주에 지주대를 설치하고 석가래를 설치하며 위아래 도리 파이프를 설치한 후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보조 석가래를 2개 설치하는 구조로 약 53cm의 적설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제 A-1형 구조는 A형 구조와 같은 구조이나 보조 석가래가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A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성이 낮아 적설 안전성은 약 41cm 정도입니다. 철제 A-2형 구조는 A형 구조에서 보조 석가래가 없는 구조입니다. 도리 파이프와 평행하게 구간별로 4줄의 코드사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구조로 약 27cm의 적설 안전성을 나타냅니다. 철제 A-3형 구조는 A-2형 구조와 유사한데 4줄의 코드사가 아닌 2줄의 코드사로 설치하는 구조로 A-2형과 마찬가지로 약 27cm의 적설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철제 W형이 되겠습니다. W형 구조는 A형 구조와 다르게 작업의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 두 개의 두둑마다 긴 해가림 시설과 짧은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시설 구조는 도리 파이프와 석가래, 보조 석가래가 각각 두 개씩 설치되는 A형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재 해가림 15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 해가림 시설은 A형과 B형, C형으로 구분합니다. A형 구조는 후주 연결식 구조이고 B형은 전후주 연결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C형 구조는 A형 구조와 동일한 후주 연결식 구조입니다만 사용되는 재료가 낙엽송일 때는 C형, 강질목 혹은 중질목을 사용했을 때는 A형 구조로 구분합니다. 사용되는 자재 규격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인삼 해가림 A형과 C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재료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며 후주에 지주목을 설치하고 연목으로 연결하는 후주 연기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A형과 C형은 칸당 도리목, 연목, 보조연목이 각각 두 개씩 설치되는 구조이고 A-1형과 C-1형은 A형 구조에서 보조연목이 한 개씩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A-2형과 C-2형 구조는 보조연목이 아예 없이 연목과 도리목만 설치되는 구조이고 A-3형과 C-3형은 후주 쪽에만 도리목이 하나 설치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A-4형과 C-4형은 도리목 없이 지주목과 연목만 서로 연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인삼 해가림 B형 구조입니다. 전후주 연결식 구조로 B형은 전주와 후주가 설치되고 칸당 연목, 도리목 및 보조연목이 각각 두 개씩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B-1형은 B형에서 보조연목이 한 개가 빠지는 구조가 되겠고 B-2형은 보조연목 없이 연목과 도리목만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B-3형은 후주에만 도리목이 설치되는 구조이며 B-4형은 전주와 후주에 연목만 설치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표준 해가림 시설의 규격 유형 설정은 원예 특작 내재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0년 빈도의 지역별 적설심을 기준으로 규격을 선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있는 충북 음성의 경우 충청권에서 30년 빈도의 적설 기준이 약 28cm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 적설 안정성 표를 통해 28cm 이상의 해가림 시설 규격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강질목 A-3형, 중질목 A-1형, 연질목 A형, 강질목 B-4형, 중질목 B-2형, 연질목 B-1형, 그리고 낙엽송 C-2형 이상의 구조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지주목 간격 조정을 통한 적설 강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 피해입니다. 대표적인 저온 피해는 2018년도 3월 하순에 전북, 충남 지역에서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4월 8일경 예년보다 평균 및 최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저온 피해의 발생 원인은 출하 및 전엽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 사이에 0도씨 이하의 급격한 기온 저하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출하기 때 해가림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늦서리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삼 화기의 경우 전엽기 및 개화기인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에도 0도씨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화기의 저온 피해가 발생하여 개화불량, 임실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하부의 경우 늦겨울, 초봄, 서리발 등으로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면서 내두가 상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온 피해 증상으로 먼저 부위별로 살펴보면
지상부의 경우 출하 및 전엽하지 못한 지상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토양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거나 올라오더라도 잎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만약 출하 이후 저온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가 약한 경우 좌측 사진처럼 잎 전개가 다소 불량하거나 오글오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우측 사진처럼 잎이 펼쳐지지 못하고 그대로 고사합니다. 줄기의 경우에는 저온에 의해 줄기가 굽거나 부러지면서 지상부가 고사하게 됩니다. 화기의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하 및 전엽기 저온으로 갈변하거나 선홍색으로 변하면서 화기가 태화됩니다. 만약에 개화기 때 저온 피해를 받았다면 수정이 되지 못하거나 수정되더라도 임실이 불량하여 종자가 결실되지 못하고 그대로 태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생별로 저온 피해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생의 경우에는 아직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온 피해를 받게 되면 지상부가 고사함과 동시에 뿌리도 부패하여 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좌측 사진은 건전한 1년생의 사진이고 가운데는 약간 피해를 받아 오글오글한 식물체 사진이며 우측은 식물체 전체가 고사한 피해 심각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2년생 이상의 인삼에서는 출하 시 저온 장애를 받게 되면 부분 피해 증상에서는 잎 전개가 다소 불량하거나 잎이 오글거리는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면 잎 줄기 등이 전개되지 못하고 지상부가 고사한 피해를 발생합니다. 위쪽 사진은 2, 3년생의 출하 후 저온 피해로 인해 잎의 장애를 받은 부분이 부분 피해 사진이고 아래쪽은 피해가 심해 지상부가 고사하고 후에 병이 발생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4, 5년생에서도 부분 피해의 경우 잎이 오글거리는 장애를 받게 되고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잎이 전개되지 못하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지상부가 출현한 이후이며 다음에 싹이 되는 자마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온 피해로 지상부가 고사하게 되면 호흡, 광합성 등 기본적인 생리작용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생장할 수 없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습한 상태에 노출되면서 그대로 부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온 피해에 대한 경감 대책으로는 사전 대책으로 고년생 포장의 경우에는 동해를 받지 않게 월동 전에 복토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자를 파종하거나 묘삼을 이식한 전년생 포장의 경우에는 파종 및 이식 후에 복토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초를 덮어 보온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삼이 출하하기 전에 해가림 피복물을 설치를 완료하여 늦서리와 저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울타리나 방풍망을 설치하여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해가림 차광망과 방풍 울타리를 걷어놓은 상태에서 저온 피해를 받았다면 즉시 차광망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햇빛과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온 피해 직후 해가림 차광망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 피해받은 인삼 일부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온 피해를 받은 인삼밭에서는 잿빛 곰팡이 병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된 약재를 이용하여 신속한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발간한 인삼 이상기상 피해백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인삼 이상기상 피해백서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원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